정치의 속을 풀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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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직설의 메스,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얘기 말고 부산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동훈 대변인님, 부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부산이 이제 청와대 네. AI 수석, 하정우 수석을 차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판이 좀 흔들리고 네, 있나요? 그래서 AI 수석 그러면은 뭐 이 정권에서 미래 먹거리로 AI를 네. 뭐 아주 방점을 찍고 있는 분야인데 여기에 AI 수석을 갖다가 차출을 해가지고 선거에 투입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뭐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승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또 차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AI 수석이라는 게 관에서 AI 관여한다고 해가지고 AI 산업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달려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AI라는 건 어디까지나 민간에 기업에 맡기는 게 더 낫다라고 저희들은 늘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수석 때문에 이런 자리 때문에 못 나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하정우 수석의 출마 저는 수석.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 부산 북갑이. 정청래 대표도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 사실상 청와대 결정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양을 만들어줘야 이제 그쵸. 몸이 네.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또 거기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또 열심히 네.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정우 수석의 몸을 가볍게 해주고 대통령의 결정을 가볍게 해주는 일을 당연히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쁘지 또 않은 게 전재수 부산시장의 저는 기획이라고 보는데 네. 왜냐면 뭐 부산 북갑의 선거 재보궐 선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 전재수 후보의 이슈성이 떨어지잖아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는 정부에 대한 평가로 치르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예, 어떤 개개인의 호불호나 어떤 과거의 뭐 이슈들 네. 이런 것들로 치러지는 것이 과히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또 나쁘지 않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조국 대표 출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해서 빅매치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럼 이슈가 이상하게 튀죠. 이번 정부 평가로 치러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네. 이게 가장 모양이 국정 동력을 갖추는데 모양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차기 주자들이 나와서 막 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젠다 세팅이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정우 수석을 내보내는 게 나쁘지 않은 카드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네. 뭐 재미도 있어야 되고 정치가 좀 오락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편익과 권익을 줄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다 봐야 네. 되는 겁니다. 배우 하정우는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편익을 주는 분이에요. 네. AI 수석 하정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AI 잘하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AI 골든타임이다, 3년, 5년이다,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AI 수석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I 잘한다는 사람은 AI를 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행정과 어떤 정치에 어떤 뭘 보여준 게 있다고 지금 임기 10개월 했는데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내보내는 거죠. AI 수석이 없어도 우리나라 AI는 잘 될 수 있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컨트롤 타워라고 만들고 올해 국가에서 10조 원이에요. AI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한 건데 그거 지금 선거에 뭐 급하다고 끌어다 쓰고 그럴 거면은 이거 다 국민 세금 낭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명분이 조금 네네. 부족하다. 부산 네. 북갑 주민들한테도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뭐 어릴 때 국포에서 놀았다 뭐 이러면서 출마를 사실상 굳힌 것 같은데 저는 이분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그 일에 뛰어들었으면 그걸 해야지. 지금 10개월도 안 됐는데 그럼 골든타임은 어떻게 하고 거기 또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고 사실 전재수 그분을 장관시켜서 한 것도 장관 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선거 준비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싶으시죠? 네. 표현을 좀 드리면 네. 국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기획 방향 네. 그리고 동력인데요. 하정우 수석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기획 틀은 좀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정우 이외에 AI 전문가도 많기 때문에 네. 꼭 하정우여만 하느냐 그건 전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력인 건데요. 민주주의는 선거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을 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선거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선택 가능한 선택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하신 포인트는 AI 수석이 결정을 하고 나면 아마 주민들도 그런 포인트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이동훈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판의 흔들림으로 조국 대표는 조금 나오기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남 출마를 언급을 하면서 네. 자기는 뭐라 그랬죠? 격전지도 아니고 안 좋은 쉬운 곳을 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국민의힘 글쎄, 후보를 잡으러 간다. 김상일 박사님 잘 네. 설명하셨지만은 네. 기존에 전재수 후보가 시장 나오면서 자기한테 어떤 방향의 선거가 유리할까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국이 나오면은 자기 선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조국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 차례 네. 사인을 줬고 그게 이제 하정우 수석을 투입을 하면서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은 날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를 많이 노렸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사실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한 명이 이제 사실은 이제 빅샷으로 거론됐던 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인데 네. 저는 제가 봐서는 이 부산 북갑이란 데가 부산에서도 상당히 그 지역 밀착형 후보를 선호하는 곳이에요. 부산 북갑이란 네, 곳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서울의 강남 강북이 있듯이 네. 부산 동서거든요. 그런데 이 서쪽 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지역 연고를 상당히 따지는 곳이고 이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박민식 후보가 2번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재수 후보가 3번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이 그러니까 지역에 얼마나 잘 밀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누가 사투리를 잘 쓰느냐 누가 사투리를 진하게 잘 쓰느냐의 경쟁을 벌였던 데가 이 부산 북갑이다. 북강서갑 그전에는 북강서갑이었는데 지역 네. 구조정 때문에 북갑인데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 지역 연고가 없는 한동훈 대표가 갔을 때 네. 과연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하정우 수석은 그에 비해서 지역 연고가 탄탄하고 전재수 후보가 이제 갈고 닦은 데를 이제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조국 대표하고 붙어가지고 네. 떨어졌다 그러면은 상처가 덜한데 하정우 수석하고 붙어가지고 선거에서 졌다 그 내상이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구도상.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하정우 수석과의 한판 대결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수도권. 가장 보수세가 좀 있다는 한남갑으로 가가지고 추미애 의원의 예. 그래서 출마로. 결국은 또 한남갑에서 조국과 한동훈의 빅매치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 가서 막 시민들이랑 찍은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부산 북갑으로 출마를 이제 굳혔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약간 다른 해석을 해주셨어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네.
조국 전 대표는 거기 어디가 됐든 출마하면 민주당이 그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로 아마 출마를 하겠죠. 아, 민주당과의.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지가 않죠. 어디에 국민의힘과의. 가든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수표가 분열되고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자 구도로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를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대구에서도 수성갑이라든가 이런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 그 북갑의 경우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의 비국 비민, 민주당 찍긴 좀 그렇고 국민의힘은 지금 찍어주기 싫고, 노려볼 만하다. 네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그런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구보다는 부산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어 간다는 게 SNS나 이제 본인의 동선을 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출마를 할 것이냐는 앞으로 이제 여론 추이를 저는 좀 더 볼 것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은 어떻게든 어디든 이번에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당선 가능성이 결국은 있어야지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정우 수석이 나오면 뭔가 더 어떤 구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제 뭐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다.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 그 나왔었던 여론조사들은 그 상대가 김두관 전 장관으로 대입했었던 것이잖아요. 김두관 전 장관보다 하정우 수석이 더 센 상대인 건 맞죠. 여긴 더 더 셀 새 것이다. 인물이고 젊고 또 대통령이 수석으로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더 강한 상대인 건 맞다. 좀 그건 그렇게- 추이를 좀 보시고 판단할 것 네, 같다라는 네. 거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아까 경기도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예측하셨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네. 거는 노선 투쟁과 보수의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보수 재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의 중심이 이제 본인이 다음 중심이 이제 자기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이 못 되더라도 뭐 큰 한 축으로 서야 되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승리만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더라도 장렬하게 죽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가장 장렬하게 죽을 수 있는 건 오히려 대구 쪽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대구 쪽으로 가는 걸 고민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부산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은 박민식 후보와의 대결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현 정권과의 어떤 구도도 네. 강조를 해서 그 선거를 치러볼 만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가장 선택지 중에 우선은 부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오히려 만약에 바꾼다면 대구 쪽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이제 근데 선거구가 안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결정되지 추경호, 않았죠. 뭐 달성 이런 데가 될 수 있고, 수성갑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보수의 중심으로서 명분이 있게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출마한다면 차라리 저는 뭐 인천 계양이나 이런 데서 승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 가능성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안할 때문에 수 지금 없죠. 부산 대구를 했던 건데, 지금 부산이나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한다면 김 박사님 얘기처럼 명분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또 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부산이 아까 우리 호준석 선배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네. 국민의힘에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된다, 이 또 정서도 그런 여론이 있나요? 못지 않아요. 네. 저도 한번 가서 들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박민식 후보하고 단일화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기 전에 저는 경기지사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에서 결론이 났고 좀 어떻게 구도를 예측하시는지 궁금해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추가 공모 받는다 말고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추가 인물은. 네, 저는 근데 어제 그 추미애 그 지사 후보 결정된 다음에 네.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재명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화양연화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걸 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죠. 색깔이 저렇게 가서 되겠느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봤었던 거거든요. 똑같은 양상을. 사실은 그 전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일색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네. 몰아붙여 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결국은 본인들의 그 명을 재촉하는 그런 결과였는데 저는 그런 그 편린을 이번에도 추미애 지사가 되는 걸 보면서 경선에서 예. 보셨다는 건가요? 김동연 지사가 일은 제일 잘하는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선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선거는 사실 거의 이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여지가 열렸다. 그래서 괜찮은 후보를 낸다면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국면이 좀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후보들이 좀 용기 있게 이번에 좀 결단하고 나왔으면 국면이 좋겠다. 바뀌었으니. 네네. 저는 이제 그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이제 해석을 네.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전히 진짜 우리가 그 민주당의 강성당원이라는 사람들의 위력이란 게 이렇게 세구나. 이 사람들이 뭐 어쩌고 하지만은 명픽 후보를 그야말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현직 지사까지도 무시해버리고 본선에 추미애 의원 대표적인 네. 강경파 의원을 갖다가 후보로 한 번에 뽑아버릴 정도로 위력이 세다. 이분들이 8월 전당대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강성당원들의 어떤 그런 전략적 선택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상황도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경기도에서 뭔가 미리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네. 있었다 그러면은 과연 결과가 추미애 의원이 쉽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본선까지 강성 생각하지 후보, 않고. 내세워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분석 동의하십니까? 복잡합니다. 네. 머리가 복잡한데 지금은 당내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거 그리고 국면에서는. 얘기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선거만 생각을 해야 될 것 한다면?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가 저는 도지사가 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우리 괜찮은 후보를 내면 여지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중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뭔가요? 아니, 노선을 바꿔야죠. 괜찮은 후보가 나올 네. 수 있게. 무대가 엉망인데 예? 조명도 완전히 이상하게 돼 있고 하늘을 향해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후보가 빛이 나겠어요? 예? 그리고 무대가 진흙으로 완전히 이렇게 깔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예? 거기에서 진흙 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을 빨리 윤호개인 노선에서 빨리 바뀌었다는 그 느낌을 국민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라는 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걸 국민들이 너무 이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부터 쭉 봐오니까 국민들은 확실한 심판을 해서 정치권에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근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저는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심판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괜찮은 후보가 있어도 별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호개인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권력을 네. 갖고 있는데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에 대한 그 심판. 네. 그것도 추미애 같은 후보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고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심판. 제 개인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네. 경기지사로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경기 지역구입니다. 네. 그럼 경기지사 후보로 이준석 대표가 나오시고 그래서 그것을 고리로 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선거연대를 수도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정치적 상상력으로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셨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단호하게서는 다른 후보를 지금 뭐 찾고 있고. 그렇죠. 네. 그때 네. 접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좀 진전이 있나요? 네, 뭐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도가 더 추미애 후보가 된 건 더 좋은 건가요? 그분에게? 그렇죠. 아무래도 음. 그러니까 뭐 김동연 지사가 됐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각이서는 상대 각이서는 상대. 그래서 뭐 글쎄요 앞으로 이제 한 50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50일 동안 선거라는 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민주당 뭐 그냥 되는 거고 추미애 후보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서울 사정도 지금 간단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명픽으로 해가지고 그 했던 그 누구 정원호 후보 네. 쉽게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직 선거라는 건 모른다 이런 모른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이게 여야 모두 지금 텃밭에서 공천 관련 이야기들이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대구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봐가지고 오늘은 민주당의 전북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계속 네.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이 명나라당입니까? 아니면 총나라당입니까? 그리고 이 두 당은 지금 같은 당은 맞습니까? 저는 이 뭐 김관영 지사도 잘 모르고요. 이 이원택 이분도 사실 뭐 모르는 분인데 네. 그냥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두 사람이 한 일이 비슷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한 사람은 그냥 전광석화처럼 그냥 제명이고 한 사람은 그 휴일날인데 네. 도의회의 업무 추진비로 결제를 했어요. 밥값을 청년들 다 불러놓고 이제 사실상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자리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쪼개기 결제까지 했습니다. 50만 원 이하는 내역을 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쪼개기 결제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감찰을 그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했대요. 이렇게 감찰해놓고 아 괜찮아 이거 문제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는 지금 우리 편, 내 편은 뭘 해도 다 괜찮아. 아니, 그건 뭐 상관없어.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너는 안 돼. 이런 식의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명픽이라는 정원호 후보도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고 한준호 후보는 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당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우리 편 이번에 다 심겠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간 것 아닌가. 근데 당내 사정은 당내 사정인데 그건 뭐 네.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문제는요. 이런 똑같은 구도가 당 밖으로 나오면 나라 안에서는 내 편은 무슨 일을 해도 되고 내 편 죄는 검찰을 없애서라도 다 덮어버리고 공소 취소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쪽 거는 탈탈 털어서 특검을 3번 하든 4번 하든 해가지고 없던 거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괴멸시켜버리고 노란봉투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국가 경제는 지금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오직 좋은 것은 증시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활력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고 증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뭐 무인기 뭐 사고했다고 그 칭찬받고 그 다음 날에 또 무슨 개꿈 꾸지 말하면서 또 도발하고 그런데도 뭐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GOP의 병력을 4분의 1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횡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야당이 믿고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번에 야당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정권을 심판해 주시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정북 경선의 상황에서 이제 전체를 다 한번 짚으셨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 선거에서 2개 심판을 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친일 청산, 5.18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못했던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이 불법개헌 내란이라는 게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는 모습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요. 네. 전북으로 들어간다면 좀 아쉽습니다. 이게 텃밭의 딜레마인데 텃밭이기 때문에 대충의 흠결은 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작용한 것 같아서 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감찰에서 문제가 없다 그런 게 이원택 본인 밥값은 본인이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좀 본다면 그 자리가 만약에 이원택이라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네. 정치적 책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법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경선을 어떻게 안 붙이냐 음. 뭐 이런 음. 기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강력 정도가 되면 그걸 넘어서는 정치적 정무적 결정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변인 그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말로 정의될 것 같은데 모든 게 국민의힘 덕 모든 게 8월 전당대 그거 같은데 이제 사실 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워낙 약체다 보니까 민주당이 마음대로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돈 봉투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존재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쪽을 다 보시면서 모든 게 이제 네. 8월 전대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8월 보니까 전대. 국민의힘은 선거는 신경 안 쓰고 8월 전대에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을 모두 보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